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부터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한미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4개 팀 17명으로 예상 규모는 24억 700만 원입니다. 이쪽 26년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함께 만드는 도서관, 미래로 나가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4개의 추진 전략과 8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3쪽 이행과제 1-1 공동체로 확장하는 독서문화 책 읽는 진천 구현입니다. 핵심 사업인 제9회 책 읽는 진천 2026 진천의 책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 개최는 지난 5월 2일 진천의 책 선포식과 공연 전시 체험 부스 13종을 진행하였고 진천의 책 선정 작가인 유영광, 김혜정 작가 북토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인문학 생활 운영입니다. 베스트셀러 정여울, 천선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다양한 주제로 4회 더 진행하겠습니다. 4쪽 이행과제 1-2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정책 지향입니다. 핵심 사업인 독서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사람책 운영입니다. 사람이 책이 되어 찾아가는 형태의 차별화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 독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느린 학습자와 함께 꿈꾸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캠페인으로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해 도서관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과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6쪽 이행과제 2-1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거점 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서관 시설 관리로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자료실과 학습 공간을 운영하며 도서 무인 자가 반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15분 생활권 내 이용 가능한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핵심 사업인 공립 작은 도서관 특성화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상반기 11개소에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8쪽 이행과제 2-2 지식정보 연계 공유 협력을 통한 도서관 기능 확대입니다. 참여와 연계를 통한 일상의 독서문화 환경 구축으로 도서관 주간 행사와 독서 동아리 운영,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책 읽어주는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자료 확충과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신규 도서와 이용자 희망 도서를 비롯한 큰 글자 도서, 다문화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인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교체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공유와 협력 기반의 독서 공동체 기능 확대로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간 상호 대차 서비스인 책두레 서비스를 3,200권 제공했습니다.
10쪽 이행과제 3-1 지식을 담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자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복합혁신센터 광장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사업인 생거진천 혁신도서관 전집 대출 서비스 운영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3-2 주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배움에 즐거움이 있는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과 사람을 잇는 독서문화 운동 전개로 독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도서관 주간과 다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은 진천음성 도서관 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홈페이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이행과제 4-1 보편적 평생학습으로 포용과 성장 문화 확산입니다. 생거 진천형 성인문예 교육은 초등, 중학 학력 인정 과정, 고졸 검정고시반, 마을학습장, 디지털 문예교육 등 29개소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주관 성인문예교육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채로운 평생교육을 만나는 맞춤형 읍면 프로그램은 7개 읍면에서 2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충북형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강사비와 학습 매니저 3명을 지원받아 8개소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지 마중을 발간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수강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이행과제 4-2 시대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생거진천 평생학습관 운영은 주요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유평생 학습관은 진천음성 공동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상반기 정기 강좌와 충북시민대학 혁신도시 공유 캠퍼스, 교육발전 특급 프로그램 등 5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성장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생거진천 혁신대학과 평생학습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움으로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와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9회 책 읽는 진천 2026 진천의 책 사업입니다. 함께 읽는 독서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한 지역사회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5월 2일에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 및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여 1,952명이 참여하였고 선정 도서를 함께 읽는 독서 릴레이에 700명이 참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천의 책 독서 토론회와 전국 글쓰기 공모전을 진행하겠습니다. 15쪽 독서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독서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독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65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위드 토론 교육 전문가 및 어린이 부가트 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그림책, 독서지도 관련 전문가 컨설팅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격 취득 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6쪽 공립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운영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의 주 이용층을 분석하여 특성화 주제를 설정하였고 이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여 상반기에 신규 도서 447권을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향자랑 기금으로 확보한 도서관별 책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 혁신도시 도서관 전집 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정 내 경제적, 공간적 제약으로 구비하기 힘든 유아동 전집을 무료 대출 서비스로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2세트의 신규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2개월 단위로 57가족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 제공으로 유아동 시기에 책과 친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8조 진천군립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교체입니다.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6년 4월 최신 상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조 생거진천 평생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생거진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거점 공간으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에 조성되었고 13개의 상반기 정기 강좌와 야간 강좌, 11개의 학력인정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및 단체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이 일상 속에 자리 잡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생학습센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재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잘 받았습니다. 9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한번 궁금해서 본 의원이 대출이 3,107개가 나갔는데 반납이 3,191개가 되는데 이게 84개가 반납이 더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책두레 서비스가 공공도서관 저희 3개소 도서관과 그리고 공립 작은 도서관 문백하고 문백하고 덕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대출을 진천 군립도서관에서 대출을 신청을 해서 책을 혁신도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렸어요. 근데 책을 저희 군립도서관에 반납을 안 하고 뭐 혁신도시 도서관이나 광해운 도서관이나 자기가 편한 데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건수와 반납하는 건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반납기 거기다 해서 그런가요, 이게? 예, 자동 반납기도 이용하고 자료실에 반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대출 건수랑 반납 건수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이용자들이 편한 곳에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 대출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기를 그러니까 5월 30일자 기준일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네, 그 대출 건수하고 반납이 그러니까 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가 있어요. 진천음성 공동운영체제를 유지 및 운영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운영관리는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주체가 어느 쪽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네, 저희가 같이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음성군 평생교육사 1명, 진천군 평생교육사 1명, 기간제 1명씩 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음성군은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진천군은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운영을 하면 운영비는 음성군에서도 부담이 들어오나요? 운영비는 사업비를 프로그램 사업비를 상반기 프로그램 사업비 41개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4,900만 원. 네, 운영을 하고 저희는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4천 똑같이 네네. 운영비가 들어가요. 네네. 그렇게. 그럼 이 평생학습관 운영이 우리가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은 네. 그러니까 진천의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에서 3층과 4층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같이 공동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운영 관리비가 네. 진천군에서만 부담하는 건지 음성군에서도 부담이 들어오는 건지. 저희 혁신도시에 있는 공유평생학습관 그 건물 관리는 저희 미래전략실에 있는 혁신도시 팀에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 시민대학 혁신도시 공유 캠퍼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5개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대학 5개 프로그램은 저희 이것도 음성하고 진천군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음성군에서 5개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진천군에서
네,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그리고 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또 우리가 각자 1,000만 원씩 내거든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진천음성 그리고 도인재평생교육원에서 예,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 운영하는 위치가 혁신도시의 거기 뭐죠?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가요? 네, 거기서 하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진천군에서 운영하고 음성군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네. 이 건물 유지관리비가 진천군이 들어가는데 그 음성군에서는 그런 부담률은 없나요?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률은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사업비만 운영비만 그 지원이 되고 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그 공유 평생학습관 운영할 때 그렇게 이제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계된 곳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공동 운영하고 우리 진천군은 이렇게 큰 쿨하게 이렇게 하는데 음성군에서 다른 쪽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진천 군민은 2순위로 받게끔 돼 있는 조례를 다른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그런 게 궁금해서 공동 운영을 한다는데 네. 사업비가 그쪽에 들어오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선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 정원 26명에 현재 정원에서 제외되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을 포함해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진천 건설을 위해 누구나 일상 속 문화예술을 누리는 도시 등 총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행과제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누구나 일상 속 문화예술을 누린 도시이며 국내 유일 이야기 창작 특화 지원 시설 운용이란 이행과제 아래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로 운영하며 입주작가 육성, 스토리 창작 교육 강화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적 목마름에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진천과 관련해서 올해 개관한 진천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과 기획 공연 시리즈 사업을 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이행과제 아래 생거진천문화재단, 진천문화원 등 지역 대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인 예술로 문화복지의 꽃을 피우다에선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와 문화소외계층 문화여가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진천 9년과 함께하는 어린이 음악교실에 관해서는 주요 사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진천의 맛, 멋심이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인 진천군 특화 관광 개발 및 홍보 활성화를 해서 관광 명소 가치 제고와 홍보 전략과 마케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초평호 한반도 지형 전망대 관광 기반 조성 사업과 꽃송 권역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선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체험형 관광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천군 산업관광 프로그램 및 인플루언서 팜 투어를 운영 중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여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소통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는 다시 찾고 싶은 농다리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객 맞춤형 농다리 관광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 추진 중인 이 상설 인도교 설치 사업에 관해서는 주요 사업 추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한 시설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방제시설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과 길상사 진천 향교 재래 지원을 통해서 전통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 중인 이상설 그림자극 공연 프로그램과 청소년 리더십을 통해서 이상설 기념관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라는 이행과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역사문학에 공존하는 송강문화창조마을 운영입니다. 송강문학 전국시 공모전과 효문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정식 개관한 송강문화창조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걸친 문화관광과 네 번째 추진 전략 사업에 관해서는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추진 전략 문화가 일상이 되는 열린 문화공간 구현입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우리 동네 문화쉼터 문턱 없는 종박물관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작가 조명전과 야간 개장 달빛 라운지에 관해서는 또 주요 사업 추진 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천 종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는 국보순회전을 8월 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왕실 청화백자 5점을 전시 중이며 이를 기념한 음악회가 5월 달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주철장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금속공방 레지던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형문산, 주철장 전승활동과 금속예술인 대상 창작공간 제공, 전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 새겨가는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입니다. 생업 하나미술관과 주철장 전수관에서는 특별기획전과 소장 작품전원을 기획 운영하고 있고 생업 하나미술 증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판화교육 프로그램과 아동대상 체험형 융복합 판화교육은 참여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업 판화미술관 교육 등에서 창작 공간과 판화 기재자 지원을 통해서 생업 판화미술관 상주 작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문화로 성장하는 지역 구축입니다. 조명희 문학관 말하기 글쓰기 역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조명희 선생의 문학작품을 연계한 어린이 인문학 교육을 실시 중이며 종박물관 문화행사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협력 성장을 위한 기획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먼저 첫 번째 백곡호 소망의 다리 건설 사업입니다. 백곡호 일원의 새로운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350m의 규모의 소망의 다리와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부 거더 공법 선정 관련 소송으로 가업이 잠시 중지 중이나 26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안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휴양을 도모하고자 1.2km의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25년 11월 1차 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26년 2차분 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 중이고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다리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진천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해 농다리 문화공원, 스트리움 푸드존 등을 조성하여서 기본기획상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메타세카여길 조성 공사 준공으로 관광객 유치 증진을 통한 진천의 대표 관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백곡호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탐방로와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70%이며 올해 6월 1구간 일반형 탐방로 조성에 착수하였고 12월 최종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천 군양과 함께하는 어린음악교실입니다. 관대 초등학생의 문화예술 수양 함량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 교육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합니다. 8월부터 악기 체험 및 클래식 기초 교육을 본격 실시하여 지역의 문화 성장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천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 기획 공연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을 기념하고 시설 위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6월 천년의 불꽃 김유신과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한 공연을 개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특별 공연을 추진해서 국민의 문화 향유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다리 초평호 일원의 새로운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과 인생샷 감성 포토존을 조성합니다. 진입로 설계 및 벙커의 정밀 안전 진단을 마쳤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포장 및 포토존 공사를 완료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초평호 꽃송권역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다리 초평호 권역 관광지가 체류 체험 관광지를 도약하기 위한 관광 거점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으나 미선정되었고 내년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대응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진천 농다리 상설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관광객 안전 도모와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도교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였고 27년 관광객 자원개발 전환사업 수요 제출하였으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도비 확보의 적극성을 위해서 설계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백원서원 보건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진천군의 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 자부담 포함해서 사당과 강당 등 6동을 건립합니다. 올해 3월 중 실시 거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착공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개발에 따른 유산 훼손을 방지하고자 진천읍 등 4개 읍면의 정밀 지표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송강마을 창조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25년 11월 시설 공사 및 전시문 설치를 완료하였고 1월 달에 개관해서 상설 전시를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 시작한 효문학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전국시 공모전과 숙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육과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진천 종박물관 지역작가 조명전 틈새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작가 6인을 공모 및 선정하였고 10월까지 해외와 서해 등 릴레이 전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진천 종박물관 야간개장 달빛 라운지입니다. 박물관의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장고 개방 또 테마 해설, 특별 공연 등을 운영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야간 연장 운영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생거파나미술관 증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파나 전문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2층 증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 문체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충청북도에 사전평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생거파나미술관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초평 책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 문화 개성을 위해서 완이강 및 쌍호정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융을 추진 중이고 건축 공사를 준공하여서 하반기에 개관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진 의원입니다. 먼저 강선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쪽 관련해서 지금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대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생거 진천 문화재단 19개 사업 한 40억 4,900만 원, 그리고 진천문화원 4개 사업 2억 8천, 그리고 한국예총 진천지의 5개 사업 한 1억 6,400 정도가 이렇게 지원 예산이 좀 잡혔는데,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이 전체 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19개 약 4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데, 어떤 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이란 거는 문화재단이 지난 연도 25년도에 창설이 돼갖고 문화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21명의 인원이 포함이 돼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한 거에 대한 사업비, 매칭 사업비와 일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 출연금 가지고 예술의 전당 운영뿐만 아니라 K스토리, 창작스토리에 대한 또 시설 관리를 또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럼 총 예산 중 40억 중에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70% 정도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많은 금액이잖아요. 인건비 네네. 비중이 차지하는 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우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상황 보고 잘 받아봤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다리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추진현황보 계획에 보면 25년 2월에 이제 주차장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주차 요금 징수한 게 매출이 얼마나 정도 나왔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다리 관련해 갖고 주차요금 입장료는 안 받고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게 된 게 작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에는 5억 800만 원 정도 총 세입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26년 6월 30일 기준을 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6개월 동안에 4억 4,400만 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인원 인건비 다 지출하고도 좀 많이 남죠? 이제 여기 이제 농다리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 저희가 시설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수선 해야 될 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수선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유료 주차 요금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에 있고 바로 가차워서 가야지 유료주차 요금을 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가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4주차, 5주차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주차 요금을 내고 간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민원인 분들께서 많이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4주차장, 5주차장까지는 축제 기간 동안에 꽉 찼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진 3주차장까지 주말 같은 경우는 꽉 차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료를 입장료나 사용료 부분을 징수하지 않으면은 운영관리 주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근데 이제 차량에 축제 대해서 기간 때는 이렇게 차서 꽉 차고 4주차, 5주차 차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걸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 상공구 미르 상공구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본의원도 4주차 5주차 주차를 내고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 내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축제 기간에도 이제 주차요금 우리가 징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잔치를 벌여놓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축제 기간에는 그런 거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틀리게 지금 4월 달 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8번을 축제 기간을 잡아서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는 그 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았고요. 두 번 주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부터 지금 그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거기가 조금 구간이 조금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도 전 요금을 분석을 해보니까 또 이 요금이 상당히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점은 계속 저희가 개선할 방향을 가지고 수리 진행을 수선 하도록 비용이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려면 건축물 유지 관리비나 다 하는데 그 인건비 지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 4주차 5주차까지 가서 내고 주차요금 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축제 기간에 요금을 걷는 게 뭐 진천군이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까지 해야 될 그렇게 이 재정 대립도가 약한 군이 아니잖아요. 축제 기간에는 또 이렇게 또 그런 거를 해제시켜서 좀 가야지 이게 축제 기간에도 요금 받는다고 타 지자체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진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관광 기반 조성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한반도 지형의 그 벙커를 이용해서 이 관광 명소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 벙커로 해서 거기에 뭐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에 대한 전체 사업은 일단은 진입로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 기반이 돼서 사업이 구상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벙커에 관련된 사업비는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 1월부터 진입로 포장이 완료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반도 지형에 정밀 안전 진단까지 완료를 한 상황의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에 대해서는 그 안에다가 현재는 포토존을 한반도 지형 전체에다가 사업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벙커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 미확보라 지속적인 사업 확보 및 그리고 벙커에 대한 운영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예, 본의원이 이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요새 언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주시의 뭐 당산의 생각에 본가 언론에 많이 보셨죠? 거기에 많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뭐 갤러리, 포토 갤러리하고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온도와 그 결로나 습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도 진천군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벙커에 그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한 좀 환경을 보시고 이런 사업 운영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평수가 7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은 큰 공간이 아니고요. 그 면적에 대해서 설계를 통해서 본의원도 가서 벙커 이렇게 확인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신중하게 사업하실 때 결정을 해서 운영하시라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즐길거리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보면은 그 백곡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호코에 소망의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위치가 혹시 어디쯤 되시나요? 이 위치는 지금 사정길 지금 현재 백곡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정길이라고 저수지 반대편에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페 브릭 넘어서 그 다리가 있는 것 마냥 그 조금 위에 상위에 그 부분에 식파정하고 식파정 예, 그거를 연결했을 정자에서요? 때 정자 있는 데 부분하고 저희가 국가생태 탐방로 이게 사업이 조성 사업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죠. 예. 이게 식파정을 가려면 한 바퀴 또 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중심 부분에 저희가 이 소망의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 종중 땅이 좀 있죠. 그 보상비 나간 게 보니까 그 주차장 확보하려고 보상 나간 게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그 식파정에서 이쪽 반대편 건성리 쪽으로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국가생태 탐방로 사업이 6구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그 구간은 6구간이 살구물길이라고 그래갖고 그 식파정길하고 사정길하고 식파정길을 연결하는 부분에 다리가 살구물 행정지 살구물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가 거기까지가 살구물이 반경이 그렇게 나온. 근데 그럼 지금 전전년도 24년부터 26년까지의 사업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26년 목표는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의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약간 중지된 상황입니다. 중지가 돼 있다고요? 예, 중지가 돼 있어갖고 지금 행정소송 수행 중으로 가업이 중지된 상황인데 그게 풀어져야지만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내년까지 2월 사업을 통해 갖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금년도 완공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주하고 어떤 행정소송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주를 공법 선정을 했는데 가처분 처분 순위 결정 취소권에 대해서 이분이 소송하신 게 있습니다. 2순위자가. 1순위자가 아니라 2순위자가 가처분 신청을 해놔갖고 완전 가처분 신청 끝나고 다시 이제 본순 저기를 다 들어가 있어서 아직 조금 시간이 내년도까지 걸리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쪽에 좀 많이 저수 주변을 좀 다녀도 봤지만은 공사하는 걸 못 봐가지고. 예. 근데 국가생태탐방로 공사는 계속 진행을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갖고 연결된 부분만 연결하면은 네.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을 다.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생태탐방로는 지금 백곡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사정대교까지는 1차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탐방로 조성이 전체 13.6km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백곡 저수지 전체 한 바퀴를 도는 예, 백곡저수지 대부분 사업인가요? 사업인데 데크로드가 6.25km가 있고요. 탐방로는 4.7km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 중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안 되는 구간이 지금 한 구간이 빠져 있기는 한데 5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백곡 가는 길에 국도변의 부분에 대해서는 탐방로가 안 들어가고 대부분 그 주변에 다 데크길이 조성이 됩니다. 네. 지금 탐방로 조성을 지금 그럼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이게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을 해갖고 설치를 하는 거라 네. 물이 빠졌을 때만 또 이 저수지 특성이 있어갖고 물이 빠져야지만 이 공법을 선행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6년도 금년도 말에는 완공이 좀 힘들겠네요. 이 사업비는 26년까지 27년도까지 2월 사업해갖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소망의 다리 사업과 방금 질의드린 탐방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저 조기에 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대영입니다. 예, 함께누리 문화관광도시 진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선미 과장님이와 공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면요. 본 의원이 전에도 몇 번 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농다리 스튜디움이 우리가 한 34억 정도 들여서 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취지와 또 목적에 맞지 않게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또 집행부에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전 그 전시관에 대해서 그 관광객들이 활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이걸 그냥 마냥 그런 부분을 또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을 또 방법을 좀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명소화 사업을 농다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행정력을 투입을 해갖고 운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걸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림에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하면은 그 앞에 이제 공예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 예, 예. 진천 지역의 공예 물품을 나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우천시 같은 경우 또 불편해갖고 또 짐을 싸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갖고 그 주변을 조금 유입을 시켜갖고 협동조합의 그 기능을 살려갖고 그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다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해보고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계속 인전 빠져나가는 사항이 대부분 영업 수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간두십니다. 선정을 해놓고도.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기한을 두고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를 또 해갖고 또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점자를 선점을 해갖고 비는 공간 없이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지자체에서 중에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산업에 인전 많은 좀 계획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뭐 진행이 착착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34간의 예산을 드는 전시관에 대해서 전시관이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의원이나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스 같은 경우도 전시관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관객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부스도 안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의원이 많은 좀 생각을 해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스토리움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우리 농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연령대나 그 농다리 관광객이 방문한 관객들 농다리 방문한 취지를 볼 때 조금 좀 안 맞다 그럴까 아니면 좀 접근하기가 나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외관을 안에 제가 이제 실제로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괜찮은데 바깥에서 이제 등산객들이 볼 때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딱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를 관광객들이 시야에서 좀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뭔가를 바깥에 환경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하다 보면은 그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어간 거를 좀 활용도를 관광객이 많이 좀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예.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예.
버스를 내려갖고 버스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을 다 조금만 들어가도 좋은데 그냥 거쳐가는 공간이 시간이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 이제 주차장에 내리시잖아요. 네. 갈 때 그쪽에 시선을 끌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알로 또 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또 데크 시설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올라가 오른쪽에. 네. 그 시설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해놨는데 뭔가 좀 우리가 아이템을 찾아내서 좀 개선하면은 그쪽도 활용도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고 또 굴다리를 지날 때 한쪽만 전 인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쪽을 다니다 보면 거기 좁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하고 상당히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통행, 그 관광객들 통행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 주신 부분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폭포수 카페가 운영됐었죠? 카페, 카페. 농다리 카페. 네,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밑에 그 공연장이랄까? 그 농산물 판매장 옆으로 카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4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을 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명소화 사업을 다 추진을 하려고 관광 활성화 때문에 미르 상공고가 되면서 거기도 이제 주민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자 해갖고 그 공간이 조성이 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주변에 시설 구축을 했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조금 투입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현재는 지금 거기서 관망을 농다리 했을 때 되게 관망지를 다 되게 사진 촬영지를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갖고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카페까지 내려올 정도로 다 또 사람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자들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도 저희가 개선 그 카페 죄송한데 카페를 조성할 때 비용은 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 군에서 시설을 해준 겁니까? 트레일러는 본인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해준 거고 네. 거기 인전 애초에 했던 그 카페는 기반 시설은 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기반 시설 저희가 한 거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사업비가 여러 사업비가 그 주변에 이제 식물, 나무, 관상수 다 포함시켜갖고 이게 상당히 몇 억이 되는 사업인 걸 알고 이런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전 카페 업주 선정 과정에서 일반 또 국민들 카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선정 과정에도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아는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카페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전임 군수님의 최측근 인전 선정됐고 또 어떤 개인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 선정이 된 그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정이 된 이후에 뭐 영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물론 군에서 거기다 카페를 허가를 내서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그 전에 인전 과장님 말씀도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은 과장님이죠.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은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국민들의 좀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위에서 그 카페를 준 것까지는 충분히 그 부분도 좀 자기 군수님 전임 군수님의 측근이 운영한다고 그래서 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또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협상 공간을 그쪽에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업인 단체에서도 좀 불만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 단체랑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저희 농산물 판매장 홍보부술단은 위치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네, 그 카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 수익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할 때만 그냥 무료로 다 그냥 임대를 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 농업인들하고 관계는 저희가 더 사무실에서 저희가가 또 한번 농업인 단체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좀 챙겨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질의를 드린 취지는 목적은 그 군수님의 최측근한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 좀 헤아려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한번 봐주시면요. 예술의 전당이 우리 아직 준공식은 안 했고 준공은 난 거죠? 예, 준공은 나 있는 상이고 저희가 이제 개관식 준비를 9월 1일자를 다 지금 잡고 준공은 있습니다. 언제 해놨죠? 준공 난 게 지난 5월 달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이요? 네. 원래 계획했던 그 약속됐던 준공일은 언제로 돼 있는 거죠? 사업 완료는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되고 이제 계약 준공일은 며칠로 돼 있어요? 계약 준공일은 저희가 건물을 짓지 않았고 정확한 날짜는 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거는 이전 예술의 전당 관련 부서가 지역개발 도시과인가요? 네, 도시과에서 예.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지금 예술의 전당 이제 관리 방식이 어떻게 이제 돼 있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네. 예술의 전당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로. 위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탁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규정을 가지고 지금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서 그 당시 지난번에 출연금에서 금액을 네. 빼갖고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개관식을 며칠로 잡고 있다 그러셨죠? 9월 1일 예? 9월 1일. 9월이요? 9월 첫째 날 문화예술의 시작에 꽃을 피운다는 주제로 저희가 9월 1일 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민선 자치단체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정용으로 공공시설을 많이 이제 건립을 하잖아요. 관광시설도 마찬가지고 좀 미래를 보고 그걸 건립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추세는 새로운 건물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트렌드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을 활용률을 높이는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시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네.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을 다른 방법을 다 연구를 했을 때 지금 공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주철장 전시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다른 쪽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군비내관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을 다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목적 사업이 이제 박물관, 미술관, 교육관, 기념관이다 보니까 다 용도를 다는 쓸 수는 없고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8기에서 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스토리움 창작 클러스터, 이상설 기념관, 가깝게는 이제 송강 문화 창조마을, 초평 책마을 사업, 또 예술의 전당, 농업혁신선전센터가 많이 건립돼 있었어요, 그죠? 네. 건립 취지는 충분히 이제 공감하기 이해하지만은 어떤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 건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민선 9기 단체장께서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시설을 유지 비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나열한 그 공공시설만 해도 1년에 유지비가 한 100억 이상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합치면은. 그죠? 그게 다 이제 어떤 우리 군의 어떤 중요한 예산으로 이제 편성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 짓는 공공시설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미술관, 박물관 쪽하고 네네. 지금 주차장의 그 사용료 징수 외에는 예, 예.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 있는데요. 다른 시설이 또 신축이 되거나 그럴 때는 공모사업을 자제를 하거나 그런 방향을 다 저희가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시설이 너무 많은데 예. 이제 위탁 관리나 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충실히 저희가 운영 관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공공시설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 자리 빌어서 노고에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송강문화 창조마을하고 초평 책마을 사업 조정한 게 있죠. 그 송강문화 창조마을 같은 경우하고 초평 책마을 사업이 하루에 방문객 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통계를 잡는 사항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전 송강문화창조마을하고 완이각하고는 이제 성격이 약간 비슷한 예, 독서문화 그렇죠. 쪽에 예, 예.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하고도 이제 우리 국민이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외부에서 또 오는 분도 많이 방문하고 그런 거에 대해 연관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송강문화 창조마을을 몇 번 방문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안타깝게 시설은 잘 해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방문객 수가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 교육부서 통해서 교육처나 그런 쪽 통해서 교육하러 오시는 학생들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방문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많이 만들어놨지만은 그 우리가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물을 그걸 어떻게 좀 많이 개선시킬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거기 송강 창조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주변에 구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을 워낙 깨끗하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자를 들어가 봤더니 옛날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좌식에 그런 게 돼 있어서 차라리 그럼 없앴으면은 기존의 신 건물에서 화장실 사용할 텐데 거기 일단은 화장실하고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옛날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 관광객들이나 거기 찾아오신 분들께서 좀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걸 또 개선책 한번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주변에 묘수에 왔다가 또 들르는 상황이 있었고 그 화장실을 정리를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거기 공간을 어떤 걸로 또 꾸며줘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우리 생거진천에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인해서 많은 성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미래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관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많이 드려서 어려움도 있었다는 걸 좀 알고 있고요. 또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이제 문화, 관광, 체육 쪽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현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쪽 주민복지과 일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개 팀 31명으로 예산 현황은 1,09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6년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모두가 잘 사는 복지, 함께 행복한 생거진천을 위해 한층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복지정책, 이정표 확립, 살던 곳에서 기본 돌봄을 누리는 진천형 통합돌봄 확립, 함께하는 기쁨 든든한 내일,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도시, 수요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 장사정책 추진,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대상 발굴 및 복지급여 지원 강화, 기본적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 지원 체계 구축, 이와 같이 6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지역복지 이정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등 17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격에 달한 진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이행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한층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복지정책 이정표 확립입니다. 지역복지 이정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주민욕구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사회보장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제6기 지역사회보장 비전 로드맵을 만들어 변화에 대항한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계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6년 연속 지역사회보장 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한 책임있는 인류보훈 추진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진천의 상징 이상설 선생 서훈 재평가 운동을 지속 추진해왔고, 진천군 보훈회관을 이전 건립하여 26년 7월 14일 개관하였으며 다양한 예우 사업 추진하고 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흉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현충시설 정비 및 주민 참여형 보훈문화 행사를 개최하였고, 신규 사업인 강혜원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 기본사회 실현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허브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국민이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소자 등 복지 현장 지원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복지 서비스질을 향상시켰고, 사회복지시설의 명절맞이 위문품을 지원하여 입소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약 500여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일자리를 확대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 살던 곳에서 기본 돌봄을 누리는 진천형 통합돌봄 확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정립하고 대상자 욕구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직종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 회의를 체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고령자 돌봄을 위한 지원주택 조성 및 운영을 추진하여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통합돌봄센터의 운영으로 소유자 중심 돌봄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형 돌봄 확산을 위한 생거진천역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융합 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운영과 우리 동네 거점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공동체 돌봄을 확산하고 케어팜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 추진으로 생거진천역 통합돌봄 특화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함께하는 기쁨, 든든한 내일,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도시를 위해 3개의 이행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 기반 강화입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저소득 노인 결식 예방을 위한 식사를 지원하고 효행 장려금 지원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포괄적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노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 10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지역 배분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진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 여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등 인프라 확충에 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15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및 간식비, 양곡비 등으로 1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과 여가문화 강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역할이 있는 노후 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기여와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높이는 노인 일자리 추진으로 3,364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기회를 갖게 되었고 3개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 강화, 참여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추진 전략으로 소유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도시 가치 실현, 중부사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중부사군 협력 기반의 광역 연계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는 한 차례 운영하였고 하반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시설 규모 산정 및 입지 타당성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 갈등 영향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 공동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매장 중심의 장사 문화 개선 및 친환경 장사 방식 전환 촉진으로 장사시설 사용 신청 208건 중 자연장지와 봉안당 비율이 높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총 296건의 화장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장사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및 요금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명절 집중 방문 기간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정보 역시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등 장사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부담은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장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편의 중심의 장사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정확한 법령 해석 및 장사행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진 장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5번째 추진 전략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대상 발굴 및 복지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대상 발굴 확대 및 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신규 복지대상자를 1,821가구를 적극 발굴하였고 2,335명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강화, 자립 가능성 제고를 위한 233명 근로능력 판정, 의료급여 대상자 162명 관리 등 복지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 자원 적정성 점검을 위해 지역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1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17쪽 저소득층 국민 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복지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3,673가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국민이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438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33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보장 강화를 위해 2,291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기타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6번째 추진 전략, 기본적 삶을 위한 복지안전망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1,314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219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독사회명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주요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 지원으로 146가구의 보건, 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마지막 2형 과제 일할 수 있는 수급자 맞춤형 자활 자립 지원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근로, 취업 지원 제공으로 근로 역량이 미약한 취약계층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 요인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산 형성 자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희망저축과 청년 내일저축 계좌를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에 필요한 준비금 마련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고 114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재평가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거목인 보재 이상설 선생의 현 서훈 등급인 2등급 대통령장에서 선생의 공적에 걸맞도록 1등급에 대한 대한민국 장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운동으로 지난 3월 독립유공자 본격 재평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정부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 국회, 광복회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생거진천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생거진천역 사업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지금 사는 곳에서 의료, 돌봄, 요양, 주거 등의 서비스를 체계를 마련하여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노인을 위한 통합돌봄에서 2026년에는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통합돌봄은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와 전국 확산에 기여하였고 2026년도에도 전국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가 주로 진천에 편중되어 있고 기존 노인복지관 공간 포화로 시설 확장과 서비스 분산 요구가 지속되어 2025년 한빛 실버파크 요양원을 매입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6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2027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노인복지 서비스의 고른 지역 배분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어르신의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쪽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 사업에 더욱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 비전 로드맵입니다. 급격한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주민의 욕구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진천군 사회보장에 대한 4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월 연구영역
추진을 시작으로 8월까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주민이 욕구에 대항하는 사회보장 정책 수립으로 진천군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광해은 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입니다. 광해은 장터에서 벌어진 1919년 4월의 항일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건립하여 3.1운동 정신과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후국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역사공원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에 공원 설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1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건립 보조 사업을 신청하여 2028년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 독립만세운동 대표지역인 강해원의 기념탑 건립과 역사공원 조성으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돕고 사회적 입원 예방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 회복이 필요한 퇴원 환자에게는 의료요양을 제공하고 장기 거주가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 제공하는 원룸형 돌봄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돕고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생거진정 통합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통합시설인 통합돌봄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대상 어울림센터 1층과 2층에 생거진정 통합돌봄센터를 마련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천군민이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거진청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로식당 타일, 천정, 배수구 등 급식 제공 환경이 불량하고 노후화되어 경로식당 전반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2026년 6월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7월에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식당 운영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목욕침대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 요양시설 14개소에 한 개소당 한 대의 목욕침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요양시설에 목욕침대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입소자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입소자 이동구조 작업의 편리함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고독사위원군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증가 등 사회적 고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위원군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매년 고독사위원군 발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원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된 고독사위원군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독사 전담 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한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여 고독사위원군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IoT를 활용한 생거진천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위원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우 의원입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부사건 공동 장사시설을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는 하반기 예정돼 있으시고 실무협의를 한번 열으셨나요? 예, 실무협의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실무협의. 어제도요? 예, 예. 그 내용이 그럼 어떤 내용을 논의를 하신 거죠? 어제 논의된 거는 좀 2차 모집을 했는데 음성으로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장사시설. 2차? 아니 1차 했다가 안 돼서 2차로 다 추가 모집을 하는 걸로 장사시설 모집을 했는데 네. 신청
부지가 음성군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음성군에서요. 예, 진천은 없고 증평 계산도 없고 그래서 그거 심의 관계랑 뭐 어떻게 그 심의나 아니면 그 절차 같은 거 그걸 논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사개군에서 이제 그럼 음성군만 지금 그 예. 신청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예,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음성에 두 군데. 예. 아니 그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 그 진천 장관리 주민들께서 예. 뭐 다는 반대가 아니시고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아마 장관리에도 그 장사시설 즉 화장장이죠. 예. 예, 화장장이 이제 아마 들어온다는 것을 아마 저 주변에서 뭐 이제 듣고 주민들 간에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매장 문화에서 이제 그 화장 문화로 다 이제 거의 뭐 바뀌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이제 화장자가 이제 필요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찬성과 반대를 좀 이렇게 심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 이 화장장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네, 계획은 세운 건 아니고 뭐 이장단이나 뭐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두 번 네. 반대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서를 그 주민이 60% 이상을 받아와야 됩니다. 찬성 60%. 네. 근데 그걸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60%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신청을 못 자체를 받았기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그래요. 그럼 아직은 뭐 향후 뭐 추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추진 사항을. 음성군에서 두 군데 하는 들어오고 걸로? 심의하는 거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정이 되는 과정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 그리고 저 15쪽에 보시게 되면 그 사설 장사 시설 사전 심사를 8건 하셨다고 하시는데 장사 시설 설치 폐지 신고서리 허가 4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네 보겠습니다. 사전 심사 8건 하셨다고 15쪽 하단 보시면 민원 편의 그저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근데 장사시설 신청하게 되면은 그 부지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전에 신청하면서 뭐 이거 설치가 가능하냐 그런 거 질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협의를 봐서 가능하면 그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장장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화장장이 아니고 사설 장사시설 그러니까 사설? 납골당 비슷한 그런 거 산에다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 이제 허가가 4건은 허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거는 신고된 겁니다. 내 거는. 신고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요 4건에 그러면 신고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그건 자세히 파악이 안 되겠네요. 파악증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예. 그걸 더 그 추후에,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일단은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늘 많이 고생해 주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 우리 진천군의 노인 목표를 전국적인 롤 모델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 보훈인들을 위한 우리 보훈회관 또 준공을 또 올해는 수건 사업이었던 걸 해주신 노구에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구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제가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20페이지에
주요 추진 사업 속에 보재 이상솔 선생 서훈 재평가님 추진을 하시잖아요. 예. 그 지금 지금 추진 우리 그 활동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급 대통령장에서 이제 1급 대한민국 장으로 이제 우리가 승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현재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추진 상황은? 저번에 네. 국회 토론회 한번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네네. 그 이상솔 선생이나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상솔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등급 올리는 게 한 6명 정도 평가가 되는데 분위기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보훈부에서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뭐 그걸 회의를 한 건데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조금 예.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평가하게끔. 네네네. 서류 봐서, 예. 좋은 소식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상솔 선생 우리가 이제 건립을 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인접성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주차장 개선은 어떤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요. 어디 그 안에 이상솔 내부에 선생, 네네네. 근데 뭐 그런 아직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 부지 확보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옆에도 땅이 있는데 그걸 해달라는 민원이 있긴 했는데 네. 부지 확보 관계상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이상솔 선생 우리 이용률 프로그램 이용률 같은 거는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프로그램은 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학생도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이상솔 선생도 그렇고 우리 송강도 그렇고 조명희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역사적 인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역사성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상솔 선생도 만들어졌고 송강 문학관도 만들어졌고 우리 초평 책마을도 만들 거잖아요. 예. 이러한 우리 이제 교육 사업 우리 역사와 교육 사업은 뭐 관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이상솔 선생도 이제 우리가 완공을 했잖아요. 만들어졌고 또 송강도 만들어졌고 또 초평 책마을도 만들어졌고 요거를 예. 한 패키지로 해서 우리가 그 관광 패키지로 만들어도 향후에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예. 그렇게 해도 우리 이 다음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단독으로 해놓으면 그 이용률도 적을 수도 있고 활용도가 우리가 더 관리비만 많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묶어서 그렇게 또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이제 역사문화 인물들이 많은데 네. 뭐 학교나 뭐 기관 단체에서 같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묶어서 그냥 그 역사에 역사 탐방 아니면 교육 탐방 그래서 우리 교육적인 측면 거기에 이제 100원 서원도 100원, 들어갈 테고 앞으로 이제 준공될 거에 우리가 계획할 거에 추진할 거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 자리에 빌어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경로당 사업 13페이지에 있지만 경로당에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이 지금 과장님 등록금이 298개입니다. 298개죠. 미등록이 한 16군데가 16개. 있는 거지요. 16개.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우리 노인 회장님들의 우리 수당은 얼마씩? 마을 노인회장님은 15만 원 나가고 15만 있습니다. 원인데 예. 거기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킴이 사업이 도비가 3대 7로 있습니다. 10만 원씩. 그리고 예. 활동비는 5만 원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15만 원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모든 이제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정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활동들을 또한 노인 회장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총무님들께서 이걸 많이 하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산에 관련된 거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기 많은 업무가 지금 부과되는 반면에 총무님들께서는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세들도 들어가시면서 이제 점점 꺼려 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이제 경로당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해서는 이런 수요자 중심의 이런 게 맞춤형, 이런 것도 맞춤형 서비스도 이제 들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노인의 총무들도 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민원이 많아서 저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조사를 해봤는데 주는 데가 자치단체가 충주하고 보은하고 5만 원씩 주고 있고 음성은 작년에 3만 원이고 올해 네네. 1만 원 올리고 4만 원이고 내년에 5만 원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뭐 총무님들이 굳은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 네, 시설 관리 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너무 300여 개 따져보니까 1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1억 8천인데 뭐 민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시행하게 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 이제 5분만 원을 써놨다가 이번에 백곡 채석단지를 먼저 예. 급하기 때문에 빼놨거든요. 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억 8천, 예. 1억 8 이제 소요 예산이 1억 8천이잖아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다면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런지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지난번 네. 저기 노인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네네. 과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으셔서 의원님들하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건을 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 예.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민선국이 군수님의 공약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산읍 노인 분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도 이게 다 상의가 된 건가요? 분관 설치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가는 거를? 예, 예. 상의됐습니다. 상의됐고 저 덕산 노인회 쪽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지금 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빛유황은 매입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그게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매입비가 한 30억. 37억 들어갔습니다. 37억에. 예. 그럼 우리가 본 예산 사업비로 군비로 해서 20억 리모델링 잡힌 거 하고요. 예.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해서 15억 예. 잡힌 거네요. 예. 아니 이 리모델링비가 그럼 전체 40억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 정도 40억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군유지 토지들도 찾아서 신축을 하는 게 더 낫던 거 아닌가 이게? 글쎄, 그때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한 것 같은데 군유지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어제 그저께 요 개관식까진 예. 거기가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보훈회관 보훈회관이 그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그게 38억 정도. 38억 신축도 그렇게 들어가고 저기라는데 리모델링비가 40억씩 이상 들어가는 게 뭐가 불합리하다고 분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이제 2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었어요. 예. 그 실시설계도 용역이 다 완료됐던 거죠. 조감도 하고 다 리모델링 저희가. 예.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사업 주간이 복지과에서 건축 디자인과로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설계해서 검토 보완해 오고 6월 달에 다시 그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그럼 실시 설계 기본 설계가 다시 가고 실시 설계가 또 다시 가야 되네요. 글쎄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잠깐만요. 이게 그린 리모델링이 15억이 선정이 됐는데 그거는 뭐 그 전기 시설 같은 거나 그런 거 다시 좀 해야 될 겁니다. 그건. 그러면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 주관을 하실 때 실설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이요? 6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6천만 원? 예. 그럼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했잖아요. 예. 그럼 용역비가 여기도 또 들어가네요. 좀 또 들어갈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네. 그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하는 거에 변경으로 해서 변경 이제 설계비가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많이 아니에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기존에 20억 리모델링에서 15억이 또 추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전면 재변경이 다 되는 거네. 그 전체 하는 게. 이 그린 리모델링하고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이제 설계를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전면적으로 이제 검토는 하되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적정하게 운영하는 걸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모델링비가 20억이 이제 본 예산에 세워졌잖아요. 20억에다가 또 그린 리모델링 15억이면 그 기존에 20억에다가 15억을 플러스시키면 그래도 많이 변경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본 의원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해서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 기존의 사업비 40억 예상한 거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이제 저희 군비로만 하는 거를 좀 감액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 노인 회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진행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저희한테도 건의해달라고 이제 건의가 왔어요. 근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공모가 선정이 되면 추진이 빨리 해겠다 이렇게 이제 회장님들도 이제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리모델링비가 40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매입비 35억, 7억에다가 하면 이게 80억 사업인데요. 새로 신축을 줘도 기존의 그 한빈요양원 자리 실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기둥이 있고 뭐가 다 있잖아요. 정확한 이게 넓은 공간들 확보들이 나오는 게 불합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농어촌 농업기술센터도 디자인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 실들이 다 지금 기둥이 안에 막혀 있고 뭐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신축을 그 당시에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생각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추진되고 다 했으니까요. 덕산 노인분회 회장님들이 이거에서 빨리 진행돼달라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진행하셔갖고 또 안에 시설계하고 조감도가 나왔을 때 덕산 분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이 또 상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회장실이고 뭐 다용도시고 식당이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회의실이 어떻게 되는 것도 그 실지 사용하는 분들하고 자꾸 이게 만나물장을 가져갖고 봐야지 다 정해져서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려고 발주 줘놓고 딱 또 하면 또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사용할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상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노인회분의 그 사업 추진 설명도 몇 번 했고 앞으로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지금 조감도 정확하게 나온 거 있나요? 조감 3D로 이렇게 해서 나온 뭐 3D는 아니고 이제 도면 비슷하게. 도면상으로요? 뭐 도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그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고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